파워는 1200W입니다. 1200W. 좋아! 낭만공장 조공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지금 보시는 블랙 올 블랙 600만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제품의 견적 날짜는요 2021년 1월 9일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CPU입니다. CPU는 인텔 i9 10900. 다들 아시죠? 아주 끝내주는 CPU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라이젠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5900, 5950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텔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3세대 기반까지만 보더라도 호환이 힘들었던, 호환에 문제가 있었던 AMD 기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4세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안정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3세대 기준으로도 호환이 굉장히 안정을 찾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5900과 595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CPU가 막 100만원이 넘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텔이 가성비가 되어버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선호하고 실제로도 제가 쓰려고 샀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로그 스트릭스 막시무스 12 포뮬라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 메인보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0만원이 넘습니다. 메인보드 가격이 미쳤어요. 근데 그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조립을 하니까 메인보드 자체에 CPU 온도가 보여요. 헐. 그리고 CPU 오른쪽 위에는 메인보드 온도 아니면 에러코드 여러 가지가 다 뜰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오버클럭 관련도 그냥 가능하다는 거. 전압 관리 하나는 끝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600만 원의 이 메인보드가 10%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 값을 하니까 사는 거겠죠? 참고로 이 포뮬라 제품도 생각보다 어렵게 구했어요. 재고가 없더라고요. 국내에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많아서 물량이 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방열판이 쫙 돼 있고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온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예쁜 느낌이겠구나 했는데 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유 커버와 방열판이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짜잔 로얄 제품 들어갔는데 이 제품에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메모리 부분이었어요. 동작 속도가 3200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600, 또 3800, 그 이상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RTX 3090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여기까지 돈을 쓰게 되면은 650만원, 700만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200 속도로 갑시다. 그리고 로얄을 골라주신 이유 자체가 이 예쁜 골드한 느낌하고 크리스탈 느낌을 원하셨기 때문에 동작 속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3200 동작 속도로 8기가 내장 풀뱅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짜잔 기가바이트의 3090 게이밍 OC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어로스 마스터를 갔으면 더 훨씬 이쁘고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로스 마스터까지 갔으면은 메인보드에 LCD 있지, 수냉 쿨러에 LCD 있지, 여기에도 LCD 있지,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성능은 비슷하니까 금액대를 좀 깎더라도 좀 깔끔한 걸 갑시다. 이유는 케이스가 깔끔한 블랙이니까 게이밍 OC가 잘 어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금액을 아끼고 성능을 유지하고 저도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컴퓨터가 완성이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3090이 성능이 굉장히 좋고 비디오 메모리가 24기가이기 때문에 완전 괴물이야. 굉장히 좋은 거는 인정. 가격이 비싼 것도 인정. SSD입니다. SSD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게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0 프로 삼성전자 M.2 모델 1테라로 들어갔는데 지금
요 980이 왜 요즘에 많이 쓰시는 PM981이나 아니면 970 에보의 다음 짝인 것들은 알고 계셨겠죠? 일단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테라 기반으로 가격이 대략 31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500기가도 15만원, 16만원 정도로 그렇게 크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970 에보가 가격대를 10만원에서 13만원대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980 프로라는 이 제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980 프로 같은 경우는요, PCI 3.0이 아닌 이 제품부터는 PCI 4.0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쓰기 속도가 몇인 줄 아십니까? 7000에 5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SSD와 메모리는 삼성전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시면은 이득인 부분.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큼지막합니다. 진짜 케이스가 커요. 얼마나 크냐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영상이라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는데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박스가 이만해요. 진짜 크죠? 왜냐면은 기존에 많이 돌아다니고 영상에 찍히고 했던 제품들은 요 710이라는 제품이 아니에요. H510이라는 제품을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그게 크기보다는 조금 작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요 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깔끔한 블랙을 원하셨기 때문에 매트 블랙으로 H710이라는 케이스를 고르셨어요. 이 710 케이스와 510 케이스의 큰 차이점이라면요, 510 같은 경우는 상단에 달리는 쿨러가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120mm로 3개가 들어가고요. 전면에 수냉 쿨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세 페이지 보시면 지금처럼 상단에 수냉 쿨러를 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달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으로 수냉을 옮기고 전면에 있던 팬을 떼서 상단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전면에는 140mm가 2개, 후면에 하나, 상단에는 120mm가 3개, 이렇게 구성이 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쿨러들은 전부 다 NGXT 제품 쿨러이기 때문에 이 쿨러 120mm짜리가 대략 2만원에서 23,000원짜리 쿨러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만큼 성능도 좋아요. 그런 쿨러가 총 143개, 12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쿨링은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느낌,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요 NGX 스티커 많이 찾으시고요. 요거 말고도 매트 화이트라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정색 제품에 여기 띠가 하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섞인 애들이 있으니까 요런 케이스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H710부터는 가격이 비싸요. 20 얼마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H510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냉 쿨러는 짜잔, 오랜만에 나가요. X 같은 경우는 여기 NGXT만 뱅글 돌아가는데, Z 모델부터는 이제 CPU의 온도라든가 수냉 쿨러 냉각수의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는 LCD 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금액 차이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갈만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근데 개인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이미 CPU 온도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X63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하지만 또 CPU 쿨러에서 보이는 거와 또 안쪽으로 깊게 봐야지 보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 부분은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요 숫자 63 같은 경우는요, 140mm 팬 2개를 채용한 수냉 쿨러고요. 53 같은 경우는 120mm 팬 2개를 채용한 240 수냉 쿨러고요. 73 같은 경우는 뭐예요? 120mm짜리를 3개 채용한 3열 수냉 쿨러입니다.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2열 수냉 쿨러보다는 훨씬 더 나은 140mm 수냉 쿨러를 당연히 써야겠죠? 왜? 케이스가 지원을 하니까요. 파워입니다. 파워는 우와, 몇 와트? 1200W입니다. 1200W.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요. 앱코 제품의 울티메이트 1200W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간 이유는 1000W 부분들이 지금 재고들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는 브랜드도 있고 시소닉, 안텍, 쿨러마스터 등등등등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울티메이트 제품 1200W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혹시나 해서 총판을 검색해보니까 재고가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200W인데요. 가격이 24만원입니다. 1000W 가격하고 비슷해요.
이건 뭐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200W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파워가 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 말고 좀 작은 케이스 쓰실 분들이라면 길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12V 싱글 레일로만 1200W를 뽑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높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사양 컴퓨터 돌리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죠. 아니, 차고 넘쳐요.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가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끈매끈한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거친 무광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면은 얘 그러면은 쿨링 어디서 흡입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라인으로 쫙 다 들어오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들어오는 라인들이 있어요. 수냉 쿨러는 지금 140mm로 2개 들어가서 2열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선이 튀어나오는 걸 안 보이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려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혹시 뭐 슬리빙 케이블이나 그런 걸 쓰더라도 굉장히 안 이뻐요. 그래서 굳이 5만원씩 주면서 슬리빙 케이블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NGXT 펜 전면에 있던 거를 떼서 여기로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도 있고, 그리고 뒷단에 140mm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뮬라 10이라고 하는 메인보드가 보이고, 그리고 이 제품의 신기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여기 위에도 있죠. 요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커스텀 순행을 할 때 요 부분에 피팅을 껴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쪽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이제 에러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여기 LED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CPU 템퍼 해가지고서 CPU 온도가 보이죠? 근데 웃긴 거는 CPU 온도 29도, 여기 28도, 28도, 29도, 30도, 29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틀려지는 거 보기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트라이던트 골드한 이 풀뱅크고요. 지금 예전작인 트라이던트 Z 제품과는 다른 점은 이 LED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천히 바뀌어요. 지금 보이세요? 천천히 바뀌는 거? 봐봐요. 천천히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이 없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영롱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90 보시면은 히트파이프 완전 구리로 들어간 거 보시고, 밑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쪽에 방열판이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뽑지 않더라도 건전지를 손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요게 생각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이오스 초기화할 때 건전지를 빼려고 그래픽 카드를 다 분해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주는 녀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냉 쿨러를 여기서 뺐잖아요. 이렇게 뺀 이유는 풀뱅크를 할 때는 크라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영롱한 요 1, 2, 3, 4, 5, 6, 7, 8, 9, 10, 와, USB 진짜 많죠. 그리고 와이파이도 가능한데 와이파이를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2.5기가 10기가야. 10기가 1기가 아닙니다. 10기가까지도 가능한 인터넷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파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보여요? 파워에 LED가 있어요. 여기서도 LED가 나와. 울티메이트 1200W 끼 깔라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SSD를 장착할 수 있는데, 왜 SSD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SSD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다 조립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든 곳이라 보면 됩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려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H710이라는 케이스예요. H510도 굉장히 이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조립이 잘 되고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던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신 이런 컴퓨터 또는 다른 컴퓨터의 구매 예정이 있으시다면요, www.조공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1 맞춤 견적으로 용도와 예산에 맞게 깔끔하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LED 아예 없는 것도 나름대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감성.